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김인호 전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큰 위기와 변화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를 여는 책 읽기 시즌 3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 선택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책이죠? 이 책 대변동인데요. 솔직히 저는 그 대학교 때 제라드 다이먼드가 교수님이 쓰신 그 총균세라는 책을 좀 정말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이 책 외에도 그 제3의 침팬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재밌는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분은 생리학자긴 하신데 문화인류학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 분이시죠. 네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이번 책 대변동에서는요, 무엇이 위기인지 정의를 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12가지 핵심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의 이제 위기 인식과 해결 방안을 국가의 위기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례로 7개 국가의 위기 과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위기는 무엇이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선 위기의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기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위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처법과 문제 해결법을 극복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사항을 개인적인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곧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이 책을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심리학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졌던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크라이시스 테라피라고 위기 치료라는 요법이 그 1940, 50년대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독일계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린데만이 처음 만든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위기가 한 6주 이내에 모든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을 하면서 그 개인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치료법을 하는데 이때 질문하는 12가지 질문을 국가에서도 그대로 도입을 해보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핵심 방법이죠. 방법론은 울타리 세우기라는 방법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가상의 펜스죠. 이 가상의 펜스 안쪽에 있는 거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바깥쪽도 마찬가지죠. 어느 쪽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을 나눠서 문제가 없이 고수해야 될 것은 계속 지켜나가고 변화가 필요한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심리적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유용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울타리 세우기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책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세우고 났으면 그 다음에 선택적 변화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개인이나 사회나 어떤 급격한 혁명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인식을 하고 나서 고쳐야 될 것과 고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선택적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인정한 다음에 나에게 고수해야 될 것과 아니면 변해야 될 것이 뭔지를 정의하고 거기서 선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논증하는 데 있어서 이 비교 역사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7가지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위기 극복 사례를 역사적 사례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칠레라든지 핀란드.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설명함으로써 저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논증을 해가는 거네요. 네, 네네. 그렇죠. 알 수 있게 풀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이 책에서 조금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인의 위기 극복 그 경험담을 이제 뭐 보스턴 나이트클럽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학 생리학 교수로 하게 된 그런 위기 극복을 방안을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네네. 이게 진정한 위기일까 또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읽다가 그냥 느낀 사소한 점이긴 한데 네네. 그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이 아닌 고민이다. 근데 이걸 좀 사례로 넣은 거는 좀 마음을 와닿진 않았어요. 네네.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의 이제 개인적 위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 같은 경우 그 위기 상황을 뭐 자기가 인지해서 극복해서 이렇게 선택적 변화로 했다는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위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에 오잖아요. 정신이 멍한 상태인데 이럴 때는 위기 상태에 우리가 빠졌을 때 아까 설명해 준 것처럼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는 이제 본인의 사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생리학자로 계속 공부를 할지 말지에 대한 중대한 기로가 있었는데 이때 본인은 잘못된 판단들을 여러 가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쵸. 본인이 언어학에 능력이 있을 줄 알고 네. 본인이 이제 판단이죠. 네. 그 지금 가던 길을 포기하고 이게 혁명적인 방법이죠. 가던 길을 아예 버리고 과학적 길을 버리고. 과학적 버리고 통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한 조언은 그렇게 급격하게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한 6개월 정도 더 공부해보고 그러고 나서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는 그런 방법도 있었네. 네. 굳이 인생을 모두 바꿔가지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6개월 더 연구해보자 라는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그 위기의 인식을 달리하고 선택적 변화를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은 선택적 변화에 있는 겁니다. 갑자기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급변하게 변하는 네. 것보다는 네. 네네. 점진적으로 자기가 고민하고 인식하고 해서 선택적 변화를 이룬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보면 12가지 핵심 요인이 나오는데요. 이제 저자는 개인적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확정해서 논증하고 있는데요. 이제 핀란드, 일본, 칠레, 인도네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이 7개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조금 한두 나라 설명해서 그러니까 설명 좀 7개 해주세요. 국가를 다 다루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네. 그 칠레하고 미국의 경우로만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칠레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네. 칠레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와 많이 그렇죠. 비슷했어요. 네네.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이랬어요. 종속 이론이라고 해서 네. 칠레와 같은 남미 국가들은 미국이라는 그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수탈을 받고 있고 네네. 그런 수탈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 60, 70년대에 그 칠레 지식인들, 한국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칠레 아엔데라는 분은 또 돈도 많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급진적인 생각을 가진 사회주의자였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국주의 시대의 칠레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 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네네.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점은 네. 이분이 36%의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많은 다른 칠레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6%면 좀 지지율이 낮은 편이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집권을 하게 된 이후에 사회주의 신념에 따라서 국유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칠레의 주요
국부는 구리 광산에서 나왔는데 그 구리 광산을 다 국유화를 하고 몰수를 한 거죠. 미국 자본가들로부터. 그리고 뭐 무상우유 급식이라든지 좀 왠지 좀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뭐 급식 정책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랑 아주 비슷하게 다 모든 정책을 취해요. 그러니까 분배 정책을 실시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칠레 군부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왜냐면은 그 70년에 집권하게 되는데 바로 71년부터 미국의 제재가 들어와서 급격하게 경제가 악화가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경제가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그 군부에서는 나라를 구한다는 구국의 관점에서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칠레 군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CIA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군부 쿠데타의 대통령으로 추진된 피노체트라는 그 칠레의 장군이 한마디 말해서 사이코였던 거예요. 원래 칠레 군부의 생각은 아yen데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에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다음번 대통령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처럼 군부가 계속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그런 그 요식적인 행위로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잡고 1990년까지일 거예요. 계속 칠레의 독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독재만 하면 좋은데 많이들 사라지셨다고 해요. 그쵸.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칠레 국민의 1% 정도가 정치범으로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정치범들이 탄생이 된 거죠. 근데 이 제로드 다이먼드 교수가 이 칠레 사태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점진적인 변화, 선택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국가의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는 우파든 좌파든 인식했지만 그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택적인 변화가 아니라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파의 반격이 있었고 우파도 참 생각지 못했던 독재자의 탄생이라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급진적인 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뭐 군부 독재나 민주주의를 향해서 막 저희도 농성도 하고 데모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좀 칠레의 상황이 저희 나라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큰 흐름은 지도자의 역량도 좀 마인드랑 그런 가치관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나라의 또 운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이제 민주주의로 많이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칠레, FTA 등을 통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지금 진입한 국가이고요. 남미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칠레 사례를 든 이유는 본인도 칠레에 가봤고 그 1970년대에 군부 쿠데타가 있기 전에 또 가봤던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민주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이 칠레라는 곳에서 독재가 다시 발생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독재가 발생돼서 이제 그런 군부 정치가 시작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 사례인가요?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7개 국가 중에 미국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책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는 미국인이고 솔직히 관심은 미국의 지금 변화가 닥쳤는데 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책을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많이 시끄럽잖아요. 코로나19 사태도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문제도 있고 뭐 지금 인종차별 문제까지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은 심한 갈등하고 이슈가 발생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제러드 다이먼드 교수는 그 미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너무나 많은 장점이 있는 나라라고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풍부한 자원, 그다음에 자연적인 제약 조건이 없어요. 지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국가예요. 왜냐면은 동부해안, 서부해안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큰 대양에 의해서 격리가 돼 있고
미국의 북부는 캐나다라는 우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멕시코는 사막으로 인해서 단절이 돼 있어요. 그 어떠한 외적의 침입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풍부한 자원. 그리고 미국의 장점은 그 미시시피 강이나 오데오를 통해서 모든 미국의 곡창지대가 그리고 자원지대가 손으로 그러니까 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앞으로 21세기 혹시 모르는 22세기에도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미국의 가진 경쟁력이라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단점도 한번 살펴보고 자기 반성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좀 자기 평가 같은 걸 안 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네. 그게 너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조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면적으로 이걸 좀 정리해서 보면 제가 다이먼드 교수는 미국의 문제를 뭐를 지금 들고 있냐면 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흑백 갈등이죠. 그쵸. 그다음에 정치적 타협의 실종. 뭐 트럼프 같은 극단주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치 양극화, 네네. 시민의 품격 같은 사회적 자본의 쇠퇴, 공공투자의 감소와 고급 노동 인력의 경쟁력의 상실 등을 그 미국의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위기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거죠. 이런 내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로드 다이먼드 교수는 자기의 얘기대로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울타리 세우기, 미국의 장점을 취하고 미국이 단점을 개선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칠레의 사태에서 봤듯이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칠레 같은 독재 정권이 미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상상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7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뭐 우리 보면 핵무기 문제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기후 변화, 그다음에 자원 고갈, 그다음에 생활 수준의 불평등 문제 등 많은 외부적인 그런 위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봐도 남북 문제부터 그다음에 정치 양극화, 그다음에 계층 불평등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도자의 역량도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저희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낀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는 뭐 K 방역으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위상을 좀 날린 시기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우리 이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사님 같은 경우는 이 대변동 책의 솔직히 느낌은 어떠셨어요? 전체적인 느낌. 이 600페이지를 할애해서 위기하고 선택,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책 내용은 길지만 아주 심플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위기의 인식, 네. 위기를 인식하고 나서는 울타리 세우기를 통해서 지켜야 될 것과 고쳐야 될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선택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네. 근데 이러한 이 3단계의 방법은 네. 개인의 차원에서도 유용하고 국가의 차원에서도 유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 600페이지짜리 책을 안 읽으셔도 충분히 이 책을 다 읽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전 정말 오랜만에 이 6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읽어본 것 같은데 일반인 분들이 좀 두꺼우면 선뜻 읽기가 힘든데 이제 여러 나라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 공부도 될 겸 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좀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위기는 누구한테나 닥쳐오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아까 울타리 세우기처럼 내가 고쳐야 할 부분하고 버려야 할 부분을 나누고 나에게 맞는 변화를 서서히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책에 이게 대변동에 이어서 또 어떤 책을 보내드릴 거죠? 다음 책은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네. 리처드 뮬러라는 좀 유명한 교수님의
책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첫 시간이라서 좀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